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이죠. 자, 오늘은 9월 6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현황을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및 수도권의 현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3개월간의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추이가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자, 일단 먼저 9월 6일자 서울 매매가 상승률 0.45. 지난주, 지지난주 0.4대 상승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0.2대, 이번 주는 0.29로 소폭 상승했죠. 전반적으로 0.3에 가까운 상승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서울을 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3개월간의 평균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거의 매매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0.3에서 0.4대로 올라온 수준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격 상승률은 0.2에서 0.3대가 지난 3개월 동안 여기 보시는 것처럼 6월 이후 지금 9월 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 이걸 합산된 상승률을 보게 되면 매매가 상승률은 4%포인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세가는 거의 3 정도 되죠.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 0.66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0.6대 상승률은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고요. 지난 몇 개월간의 3개월간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0.6 이상의 매우 높은 상승률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전세가격 상승률은 지난주보다 더 올라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0.42. 거의 평균적으로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0.3에서 지금 0.4대까지 상승률이 올라오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서울보다는 확실히 경기도의 움직임이 더 강한 것으로 이번 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인천 지역 0.79, 지난주보다는 소폭 상승했고요. 지난 3주 전, 4주 전의 모습보다는 조금 주춤한 모습이지만 0.7 또는 0.8에 가까운 상승률은 어마어마한, 지금 보셨던 서울이나 경기도를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인천의 강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세가격 역시 0.48의 상승률, 지난주보다 좀 소폭 더 높은 모습을 보이죠. 인천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매매가 상승률은 0.6 이상에서 계속해서 지금 3개월간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0.4에서 약간 좀 진폭은 있지만 거의 평균적으로 0.4대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9월 6일자 이번 주 역시 서울 수도권 전반적인 분위기는 강세장이다. 그리고 여전히 경기도와 인천 지역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서울 지역부터 구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노동항의 상승률은 노원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도봉구. 그런데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노원구의 상승세가 강해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 상승세, 도봉구는 좀 약한 모습이지만 나머지 지역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다. 강북구, 노원구 할 것 없이 매매가, 전세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여줬던 도봉구의 몇 주간 보여줬던 도봉구의 강세가 이제 다시 노원구와 강북구로 좀 번져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주 높은 상승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강북구와 노원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용성광 지역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동구의 상승률이 2.33으로 지난 한 달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이 세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전세가격 상승률도 높게 나타나는 걸 봐서는 나름대로 이 지역 내에서는 지금 성동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강북 지역 나머지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까지의 한 달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중랑구.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은평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면서 은평구가 1위를 탈환했죠. 자, 그런데 이번 주만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상 성북구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습니다. 즉 중랑구가 몇 주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던 상황에서 은평구가 상대적으로 갭매우기를 하고 있는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성북구 지역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만 강하다가 아니라 중랑구, 그다음에 은평구, 그리고 성북구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움직임은 계속 순환매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은평구와 성북구, 그리고 동대문구의 전세 가격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은평구와 성북구,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은평구, 성북구를 제외한 동대문구의 움직임까지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 서부 지역을 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강서구의 압도적인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세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구로 금천 쪽의 움직임이 강했었는데 얼마 전까지는 이제 그때까지 움직임이 좀 덜했던 강서구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 주 0.69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강서구는 이제 4주간의 모습을 보여지면서 강한 모습인데 최근 이번 주 들어서 금천구의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강남 서부 지역에서는 금천구가 2위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별로 한번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지금 현재 강서구의 강한 모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금천구까지 움직임이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권 지역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까지 서초구의 상승세가 가장 높았다. 자, 그런데 송파구가 살짝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모습 보게 되면은 뭐 서초구, 송파구 전부 다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송파구가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지난 몇 개월 동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지역 생각해보면 동작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동작구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또다시 밀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동작구의 모습이 이렇게 낮은 상태로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초구와 송파구, 바로 동작구 옆에 있는 지역에 갭을 벌리는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면서 동작구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보여질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강동구의 움직임은 조금 덜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이 순환매 장세에서는 지금 현재 움직이는 곳 그리고 강한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바로 주변 지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까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름대로 선택과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는 경기도 지역입니다. 자, 경기도 지역, 경기도 서북부 지역. 동두천의 강세가 이번 주에도 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는 비규제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상승률 1.35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전처럼 규제지역 이후에 좀 주춤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지난주에 잠깐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 상당히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동두천의 모습은 두 가지의 흐름을 한 번쯤 예측하면서 향후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어쨌든 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실 거고요. 아무래도 규제 지역이 됐으니까. 반면에 지금 현재 주변 지역 나머지 지역들, 그 비규제 지역들 말고 규제 지역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과연 이 나머지 지역에서 이 동두천 쪽으로 실수요자들이 넘어오게 된다면 동두천의 움직임이 한동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부분은 실수요자가 넘어오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 그리고 투자자의 움직임이 주춤해지면서 한동안 좀 주춤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먼저 예상을 해보고 앞으로 동두천이 어떻게 움직임이 보일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해 볼 만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 현재 오늘의 동두천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나머지 지역들은 다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양주의 움직임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주 보게 되면 양주 0.78,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전세 가격까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움직임은 한동안 이어질 것처럼 보인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또 다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일산 서구가 좀 강해지고 있고요. 일산 동구는 전세 가격까지 받쳐주면서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상승률 1위 이렇게 기사도 몇 번 봤는데요. 덕양구 지역은
0.56이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긴 하지만 주변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처럼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이 서북부 지역의 움직임은 지금 현재 매우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경기 동부 지역입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움직임이 주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도 외곽 지역, 이천 지역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 0.68, 0.79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머지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남양주와 광주 지역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하다. 그 중에서도 남양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경기 남서부 지역입니다. 경기 남서부 지역. 지금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흥, 안산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번 주에도 시흥이 그대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 0.82가 이번 주의 상승률. 자, 그런데 뭐 합산해서 시흥이 강하게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원구 0.99, 상록구 0.7. 여기에 전세가 상승률은 안산 단원 같은 경우는 1.55 정도 나오니까 안산 상록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입주 물량으로 봤었을 때는 안산이 조금 입주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 안산의 움직임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광명과 부천의 움직임 여전히 강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모든 흐름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 경기 남서부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가 지난주에 좀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 조금 강한 모습이 상대적으로는 좀 떨어지지만 역시 0.45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씩 갭을 메워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좀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경기 남부 지역. 자, 보시는 것처럼 군포의 상승세가 가장 높지만 실상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안양 동안구, 의왕 뭐 거의 뭐 다른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신도시급의 택지개발지구가 들어온다는 의왕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을 봤었을 때, 군포 의왕 지역들을 봤었을 때 이 지역의 호재가 발현됨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다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만만치 않다. 역시 경기도 남부 지역의 움직임도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경기 동남부 지역입니다. 경기 동남부 지역은 지난주에 이어서 화성의 상승세가 가장 강하고요. 0.87 이번 주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현재 처인구가 그동안 좀 선호도가 떨어졌던 처인구 역시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수원 나머지 장안구, 권선구 지역의 움직임이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남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 잠시 움직이는 듯 하다가 이번 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만큼 가격 부담이 좀 크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화성과 용인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수원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다. 자, 이렇게 해서 갭매우 기장이 나타난다면 결국 성남 지역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다. 얼마나 가격 차이가 좁혀드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경기도 마지막 지역으로 최남부 지역, 평택, 오산, 안성. 지금 몇 주간 제가 이 지역은 거의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냥 강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가격대가 낮았던 지역, 그리고 입주 물량들도 부족해서 그런지 평택, 오산, 안성 이 지역들 모두 다 전세 가격도 빨간색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지역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한 지역 같은 경우는 동두천이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간 나머지 지역으로 보게 되면 경기 최남부 지역이 가장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인데요. 인천 지역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천 최선호 지역인 연수구의 움직임이 가장 강합니다. 연수구는 지금 전세 가격의 움직임까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모습은 연수구 지역, 특히 이제 송도 지역 같은 경우에 메인 아파트들, A급 아파트들 말고 B급, C급 아파트까지도 갭을 강하게 메우는 그런 장세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뭐 떨어진 지역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상승세가 가장 낮았던 지역이 미추홀구인데요. 자, 미추홀구 지역이 이번 주 0.99로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상승률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오고 있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특정 지역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A급이 치고 가게 되면은 B급이나 나머지 지역이 치고 가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지역마저도 치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수단배 장세죠.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들어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때, 인천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 끝났나? 이게 아니라 어떤 지역이든지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아서 판단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연수구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게 아니라, 또는 미추홀구가 이번 주에 많이 올랐으니까 끝났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지역 내에서 어떤 아파트, 어떤 대상이 많이 올랐을 때는 상대적으로 무엇이 저평가가 됐느냐. 그냥 가격이 싸다, 비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상대적인 저평가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여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의 모든 지역 이번 주에도 거의 대부분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주 대비해서 지금 상승세는 좀 더 남부 지역의 움직임이 강한 데다가 남부 지역의 그 상승세가 조금 더 번져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전세 가격은 역시 주로 남부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북부 지역에서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라든지 일산 동구라든지 또는 성북 강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올라가면서 그 지역의 매매 가격을 자극시키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서울과 수도권 현황 9월 6일자 현황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 역시 거의 모든 지역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가운데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곳 위주로 확인해 보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라고 판단이 되게 만드는 그런 곳이 어디냐, 그런 대상 아파트, 그런 대상 상품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만이 아마 어떤 대상 투자물이 보이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9월 6일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현황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